생활이 고단하고 힘들 때 대중에게 위로를 선사하는 예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요. 팬데믹이 불어닥친 지구는 이전의 세계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을 담아내는 예술가들이 모여 달라진 현실, 새로운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모인 인천 아트 플랫폼. 그곳에는 작가의 시선으로 현실을 담아낸 미술 작품들이 대중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숨겨왔던 우리들의 이야기, 팬데믹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지구의 모습을 환경이 답이다에서 공개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이 답이다! 네, 그렇습니다. 2023년에도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저 개그맨 정현수. 저는 환경미녀 김혜빈입니다. 네,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나타난 이곳은요, 인천에서도 그 차이나타운 가까운 곳에 제가 왔는데, 이곳에도 환경 관련된 많은 작가님들과 작품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요? 네. 평상시 혹시 좀 전시회나 네. 미술 작품, 뭐 이런 작품들 좀 보러 가는 거 좋아합니까? 아니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네. 저는 전시회는 잘 다녀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평상시에 되게 여러 작품이라든지 미술 작품, 이런 작품들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사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환경을 주제로 해서 하는 여러 작품들이 있다고 해서 또 그 작품가 작가님을 저희가 또 만나러 정말요? 네, 왔습니다. 네, 지금 많이 추운데 제가 그래서 안쪽에 이 전시회가 있거든요. 네. 저쪽입니다. 혜빈 씨, 가요. 가시죠. 가요. 2023년도 달립니다. 팬데믹이 휩쓸고 간 지구, 그곳에는 코로나 이전에 대한 반성적인 인식과 새로운 삶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은 미술계에도 불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술계에도 생태와 환경, 지속 가능성, 인류세와 같은 주제를 담은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2023년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만나는 첫 전시회, 비타노바 새로운 삶 전시에서 만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저희가 이제 안쪽 전시회장 안쪽에 왔습니다. 이 전시회장에 들어오면 항상 그 특유의 그 분위기라든가 냄새가 있어요. 그래요? 네. 무슨 냄새죠, 이거는? 약간 그 아늑한 냄새, 그다음에 그 미술 그 작품에 그 뭔가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좀 이곳에 오면 그런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한번 좀 크게 맡아봐요. 약간 작품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냄새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냄새가 없습니다. 아무 냄새가 없어요. 네. 제가 좀 뭐가 됩니까? 네, 좀 먼지가 있는 것 같아서 먼지 마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안쪽에 들어왔는데 네. 그냥 뒤쪽입니다. 이 뒤쪽에 봐도 야, 뭔가 일단 멀리서 볼 때는 모르겠어요. 네, 어떤 작품이 작품인지. 예,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 작품 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또 이 큐레이터 한 분을 좀 저희가 좀 모셔봤습니다. 저 오른쪽에 계시는데 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인천 아트 플랫폼의 이영리 큐레이터라고 하고요. 네. 지금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지금 기획하신 네. 기획하셨구나. 아니, 그러면 오늘 이 전시회 주제가 뭔가요? 주제는 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을 주제로 했고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생활의 변화라든가 인식의 변화를 겪었는데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과 후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담아서 네. 이야기했고 또 그 안에 또 저희가 또 듣기로는 또 환경 관련된 네. 작품도 있고 소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고요. 네. 그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너무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 문제가 빠질 수가 없고 기후 위기라든가 그리고 동물권에 관한 문제, 그 인간과 인간이 아닌 어떤 생물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어떤
전환의 시기에 따른 어떤 소외 현상이라든가 그리고 미디어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물론 네. 그 환경이랑 좀 다르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두루두루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사실 혜비 씨도 그렇고 사실 전시회장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 이런 전시회장이 왔을 때 어떤 네. 에티켓 네.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작품을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지지 않는 것. 네, 작품을 만지지 않거나 그냥 그래도 이제 만져도 되는 작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작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보시고 이렇게 네. 깊이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해주시는 것. 그것들이 이제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주시는 것. 그게 제일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에티켓을 꼭 저희가 좀 상기시키면서 네. 오늘 좀 전시회 한번 꼭 보려고 하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보면은 가끔 전시회를 보면서 이제 뭐 사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합니다만 네. 제가 그래서 오늘 한 38,000 정도 갖고 왔거든요. 그 정도로는 네. 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좋은 작품 네. 있으면? 여기는 갤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판매는 좀 잘 모르겠고 네. 뭐 작가님들마다 이제 전속 갤러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네. 예, 원하시면 제가 한번 네. 연락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왜냐하면 연락처. 이 환경 관련된 좋은 작품들이 네.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네, 또, 많이 사주시면 예, 또 돈으로 또 좋죠. 이렇게 하면 또 좋은 곳에 쓸 수 있으니까. 38,000원은 좀 38,000원 좀 힘듭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38,000원 나중에 치킨 2마리 정도. 아니면 예. 미술에 관한 책을 사시면 돼요. 책을. 도록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네. 안에 한번 좀 안에 한번 좀 네, 들어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작업들을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집사님 가시죠. 다 같이 가시죠. 이탈리아의 대표 작가 단테가 젊은 시절에 썼던 소설의 제목 비타노바는 새로운 삶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새해에 만나게 되는 희망 대신 소외되고 달라진 세계에서 마주한 새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부조리한 사회 형상을 작품으로 담아내고 소외된 것들에 대해 작가들은 저마다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약간 시든 꽃 같기도 한데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시든 식물이 맞고 그 조성현 작가님의 사진 작업이에요. 이렇게 지금 같은 작가님의 작업들을 보고 계신데 네. 그 조성현 작가님은 이제 사진을 주 매체로 사용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어떤 자연주의 농법, 사진 작가시지만 이제 농사의 기법이라든가 식물의 생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서 시들어 죽는 어떤 그 생장의 과정들에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사실 식물하면은 어떤 뭐 요즘은 특히나 공기정화 식물이라던가 아니면 실내를 인테리어하는 장식적인 의미, 되게 소비적으로만 좀 다가가는 경향들이 있고, 예쁘게 만들려고 뭐 농약을 많이 친다거나 뭐 외래종을 들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배제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자연의 모습, 식물의 모습들을 좀 부각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시들어가고 있지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름답고 웅장하고 장엄함까지도 좀 느껴지는 작업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순환, 그리고 자연의 어떤 가치들, 자연주의적인 어떤 생활 방식 같은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시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주제로 지금 스토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시든. 네, 지고 네. 그다음에 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를 품고 그다음에 다시 맺는, 지고 맺는 어떤 과정. 그럼 순환의 시든이 과정. 새로운 시작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은 이렇게 순환한다. 순환한다. 계속해서 시들고 다시 피고, 순환한다. 지고 네. 맺고. 이 시리즈 자체가 이제 지고 맺다라는 작업들인데, 음. 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지더라도 그 순간이 또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환경도 사실 모든 환경이 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순환 원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조성현 작가의 지고 맺다 시리즈는 본인의 작업에서 생태적 태도와 실천을 연결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식물들의 성장과 소멸의 흔적을 다루면서 초자연적인 존재처럼 장엄하게 작품들을 냈습니다. 작품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불안과 불편함 사이 미묘한 감정들이 충돌되며 풍경과 정물이 서로 교감하는 듯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이 작업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냥 사실은 작품이라는 거는 어떤 딱 봤을 때 내가 이론적으로 뭔가 계산해가지고 막 말하는 것보다 그냥 느꼈을 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느낀 그럴 수도 것만 있고. 느낀 것만 그냥 바로 이야기하면 네. 되게 저기 시골에 네. 그 노포 할머니가 팔고 있는 네. 냉면집 있잖아요. 네. 냉면집에 그런 문자를 하나 갖고 온 것 같아요. 참 맛집이다 네? 느낌이. 네, 뭐 그런 느낌이 좀 저는 솔직히 들었습니다. 푸근하다. 맛집이고 냉면집 그 문을 하나 뜯어온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 네. 버려진 문을 재활용한 거 아닌가요? 버려진 문을 재활용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든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고요. 두 분이 뭐 저기 뭐 회식을 좀 했나요? 저 오기 전에? 그래요? 그 이미지 자체는 이제 네. 저쪽에 이제 조성현 작가님의 사진 이미지고요. 이것은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이 액자로 쓰신 이 문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버려진 것을 주워 오셨는데 맞잖아요, 제가. 네. 이렇게 작가님들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하찮다고 느끼거나 그냥 이렇게 버리거나 이렇게 경시하던 것, 네. 주의를 주지 않던 것들 이런 것에 완전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또 가져오시고 그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들 이거 자체도 좀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근데 생각합니다. 안쪽에 사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진은 주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식물 이미지라든가 자연의 이미지들을 많이 촬영을 하시고요. 그거를 이제 사진 틀로 만드신 거죠. 이 장면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산 가기 전에 항상 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항상 여기 많이 있거든.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어, 나 진짜. 맞아요. 여기에 좀 이렇게 막 쓰레기도 있고, 네, 누가 막 맞아요. 버려져 있고 막 이러는데 이것도 어떤 시듬, 네, 뭐 시든 어떤- 뭐- 자연의 순환 뭐 이런 걸 또 네. 보여주는 거 있는 거죠. 난 그냥 어디 냉면집에서 뜯어온 줄 알았더니만 이 사진도 따로 찍어가지고 이게 네, 또 다시 찍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고. 이래서 배워야 돼. 진짜. 미술계에 불고 있는 환경에 대한 자각은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고민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버려진 목재 문틀 속에 담담하게 자연의 풍경을 담아낸 작가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철저히 숨기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민낯을 생생히 드러낸 작품도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같기도 한데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처리장이 맞고요. 그 시리즈의 제목은 도심이에요. 도심? 네, 도심. 음.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도심? 네. 도시의 중심지 맞아요. 이런 예, 느낌인가요? 원래는 저희가 흔하게 쓸 때는 그 심자를 마음심해서 센터라는 뜻으로 쓰는데 여기서의 심은 깊을 심자예요. 그래서 깊을 심. 예, 도시의 깊숙한 곳을 촬영을 하신 거죠. 쓰레기 처리장인데 이게 막 거대한 그런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 도심 곳곳에 있는 그런 소규모의 쓰레기 처리장일 수도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공원 지하라든가 좀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쵸.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가려야 마땅한 곳이고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뭐 일회용품 사용이라든가 환경 문제, 그다음에 뭐 쓰레기 처리 문제들도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작품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 작업 자체는 2010년부터 시작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2010년부터요? 네, 벌써 10년도 더 전부터 이런 작업 의식을 갖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고 또 되게 힘들게 작업을 하셨던 게 지금 와서 보니까 새삼스럽게 또 그 의미가 부각이 되고 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던 쓰레기장을 어떻게 보면 되게 노골적으로 사진 작품으로 찍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주셨는데 그런 작가님의 의도가 좀 그 궁금해요. 말씀하신 것 그 자체가 이제 의도인 거예요. 은폐되었던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가시화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 번 더 경각심을 예, 그렇죠. 일깨우는 예, 거예요. 일깨우는. 저희가 여기 들어왔을 때 얼핏 듣기로는 착한 전시라고 제가 네. 좀 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착한 전시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네. 착하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을 좀 많이 하려고 했고 이를테면은 이제 전시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벽들을 가벽을 세우는데 그 가벽을 예전에 있던 그 이전 전시에서 쓰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덧붙이지 않으려고 좀 했었던 것,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안 쓰려고 이를테면 우리 흔하게 막 코팅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좀 안 하고, 그리고 전시와 관련된 가구들이 있어요. 그 가구들도 예전에 있던 것들을 좀 개조해서 쓴다거나 작업 과정을 좀 더 단순하게 해서 나무가 좀 덜 들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직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노력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말 그대로 환경을 생각하는 네. 착한 전시네요. 어떤 그런 소재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최대한 쓰레기가 나오지 네, 않게끔 그렇죠. 네.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 네. 정말 그런 전시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사진일 줄 알았더니만 다 좀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도심 좋습니다. 도심 속 지하 쓰레기 처리 시설을 주제로 한 도심 시리즈는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로 공원이나 광장으로 위장해야 하는 은밀하고 생경한 일상을 원색적 색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이었네요. 작년에 여름 때였던 것 같아요. 여름 때 제가 인천 서구 쓰레기 처리장에 가가지고 사실 이 작업들 하는 것들을 기사님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 또 보고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었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그 코로나 전에 또 코로나 후에 참 많은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너무 많아졌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납니다. 네. 일상과 밀접하지만 거대한 지하 공간에 갇혀 도시의 불순물을 끊임없이 소화시키는 도심 속 지하 쓰레기 처리 시설. 금혜원 작가는 오늘을 구성하는 환경, 사회,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숨기려 한 민낯을 생생하게 공개합니다. 자, 2023년에는 그런 또 환경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 작가들이 생각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은 무엇일까? 작가들은 저마다의 방식과 주제로 시작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원색적인 색감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무채색으로 담아내기도 하고 밝음과 화려함 대신 작가의 냉철한 시선을 품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작품들을 둘러보며 우리는 그동안 망각한 척 숨겨왔던 일상의 뒤안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제가 또 2층을 혼자 다시 와봤는데요. 여기 이 작품 보이시죠? 처음에는 보고 이게 동물 화석 같기도 하고 뭔가 했는데 아까 큐레이터 분이 설명을 해주신 바로는 이게 다 도자기라고 해요. 도자기로 만든 건데 도자기로 시든 나무였나? 시든 나무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 작품도 인상 깊었는데요. 이 작품 보시면 이게 사람이 나무가 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약간 기괴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웅장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은 뭔가 했어요. 왜 비둘기를 안고 이렇게 어떤 여성분이 비둘기를 안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뭔가 했는데 큐레이터 분이 설명해 주신 바로는 보통 애완동물을 개나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둘기는 보통 싫어하고 피하고 그런 동물이긴 한데 이 작가님은 비둘기를 5일 동안 애완동물처럼 키우셨다고 해요. 그러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그동안 키웠던 비둘기와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긴 작품입니다. 신기하죠? 저는 비둘기를 한 번도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작가님은 비둘기를 애완동물로 키울 생각을 하셨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비타 노바전은 대중이 체험을 통해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기회도 선사하는데요. 미디어 소통이 익숙한 대중들에게 지도와 GPS 신호에 따라 이동 경로를 찾으며 오디오 메시지와 증강현실을 매개로 이야기를 전달받기도 합니다. 또 작가들의 작품과 책이 만나 좀 더 풍성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보는 예술이 아닌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체험하고 즐기는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 인천에 쓰레기 매립지를 저희가 가보았잖아요. 공장도 가보고. 그래서 그런지 쓰레기 처리장을 사진으로 찍었던 작품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직접 또 저희가 또 가서 체험을 해서 그런지 그 현장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작품들, 그걸 봄으로써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가 버렸던 쓰레기라든지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그 쓰레기가 우리 도심에 이렇게 늘 모여 있었지. 그래서 이 쓰레기를 좀 더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 작품들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저는 그 시든 꽃을 사진으로 딱 찍은 그 작품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시든 꽃인 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끝인 거잖아요. 그 식물의 삶에서는. 근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을 다시 품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 이제 새로운 삶, 그런 시작, 새 출발, 그런 의미와도 맥락이 비슷할 것 같아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비타노바전은 미술에서 생태적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인데요.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홍보물을 줄이고 전시 가구를 만드는 공정을 단순화해 최대한 낭비를 줄이는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혜빈 씨, 오늘 그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전시회 다녀왔는데 어떠셨나요? 뉴라고 하죠. 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좋지만 기존의 우리 것도 되돌아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 주말 계획을 많이 세우실 거예요. 네, 이곳 문화나들이 하시면서 가족분들 또 자녀분들과 함께 이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말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톱이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